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엔터주, 중국의 양해, 그리고 사드 보복 해제 기대감, 이 정도를 기대하실 텐데 5월 말에서 6월 초 엔터주는 엉뚱한 부분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초간략하게 요약한 내용 본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팩트는 이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행사가 완전히 다 전면 중단됐고 방송 활동으로만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방송 활동 중에서도 사실상 광고 매출 외에는 주력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음원 사업 외에는 도무지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극복, 경제 정상화에 초점을 제대로 맞추고 있는 게 엔터주죠. 근데 그 주체가 누구냐? 다름 아닌 기관입니다. 이 전까지는 어땠을지 몰라도 이제 5월 만기일 이후로 6월 만기일까지는 기관이 만져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필 또 고 아니면 스톱의 주체가 그 기준이 모더나가 됐어요.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모더나에 의한 시장 급등, 미증시 급등과 그에 따라가는 한국 증시 급등 모두 다 모더나의 임상 1상 성공 소식으로 반영이 됐었던 거고 오늘은 하루 만에 불확실성이 출현이 되면서 미증시가 조금 불확실성을 보이자 한국 증시도 약간의 출렁임을 보이는 척 하다가 어떻게 돼요? 미중 무역 갈등에서 파생되는 반사이 낙수 효과를 명분으로 해서 실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명분으로 해가지고 끌어올린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포지션은 정치적 상황으로는 중립입니다. 하지만 양다리를 모두 다 걸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까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 깐다? 사드 부복 부분에서 깐다. 기관도 이것을 명분으로 사용할 거라는 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기관이 이제 5월 만기일 이후부터 집중하게 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에서 엔터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엔터 중에서도 특정 종목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히 3대 엔터사 SM, JYP 그리고 YG 엔터고 여기에 추가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볼 겁니다. 요 세 가지 아니, 세 가지라고 보면 좀 그렇죠. 네 개 종목 모두 다 어디에 포함되느냐? 코스닥 소속 종목이고 그리고 오락문화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수급표를 보시게 되면은 좀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달, 달력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날짜도 같이 계산해 볼게요. 두 번째 목요일, 둘째 주 14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해서 포지션이 바뀐다라는 거는 이론상으로는 다 알고 계실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14일 빼고 15일 그리고 18일, 19일, 20일 총 4일간의 수급 흐름을 볼 겁니다. 코스닥이고요. 14일부터 볼게요. 옵션 만기일 당일. 옵션 만기일 당일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외국인도 살짝 팔고 기관도 아주 소량 샀죠. 5억 팔고 1억 산 거니까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금요일은 어땠느냐? 금요일에는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팝니다. 무슨 개념일까요? 청산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로 갑니다. 월요일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소량 삽니다. 그리고서 기관은 마저 팔기 시작해요. 마저 팔았고 화요일로 넘어와서 이제 어제 모더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훨씬 더 확대가 되면서 나타난 효과 양매수가 들어오는데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오늘은 어땠느냐? 오늘도 외국인이 살짝 팔고 기관이 살짝 삽니다.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나타났느냐?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JYP 엔터, YG 엔터, SM까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제 오늘 연속 이틀로 해가지고 기관이 순매수를 합니다. 여기서 대량 사고 그리고 오늘 소량 샀어요. 외국인이 파는 것과 상관없이 갑니다. 뭐 물론 하락 과정에서는 매도에 의한 눌림이
적용이 됐었고 그 다음부터는 기관이 주력을 하는 거죠. 볼까요? 이렇게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이 대량으로 산 날,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소량으로 산 날. 이전에 분명히 기관 외국인이 다 파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주가는 상승합니다. 이날이 언제예요? 14일이죠. 그러면은 14일 날 분명히 움직임이 없었단 말이죠. 14일 날 코스닥의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엔터주의 동향이 없었는데 왜 움직였을까?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보면은 팔 거 팔고 살 거 사는데 요 두 부분이 보합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매도 규모랑 매수 규모랑 일치가 된 건데 어떤 분야에서는 팔고 어떤 분야에서는 사갔는데 산 게 JYP다라는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샀냐? 당연히 기관이 샀겠죠. 기관이 산 거고 외국인이 계속 팔더라도 이제 기관이 끌어올려준다라는 것은 오늘로 증명이 됐어요. 오늘 아래 꼬리가 달린 이 양봉에서. YG 엔터도 마찬가지고 SM도 똑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요 가격대 공통적으로 그리고 있는 패턴에서 단기 저항은 외국인의 매도 규모고 외국인의 매도 규모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이고 그리고 그것을 먼저 뚫어낸 것은 누구냐? YG랑 JYP다. YG랑 JYP 얘가 지금 현재 SM보다 세고요. SM은 레드벨벳 그리고 JYP는 트와이스, 있지, 컴백 그리고 YG 같은 경우에는 빅뱅이랑 그리고 블랙핑크. 뭐 SM에서 X와 E 외의 그룹을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SM도 YG와 JYP 엔터의 주가에 따라서 상향을 해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잡히긴 잡혔습니다. NCT라는 남자 아이돌 그룹이고 남자 아이돌 그룹 중에서 인기도 팬덤이라고 해야 되나요? 팬 규모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측정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 앞에 보이는 타 그룹에 비해서 인기도는 거의 최정상이다. 방탄 다음이 NCT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승 명분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왜? 경제 정상화에 따른 주요 가수들의 컴백 그리고 활동 재개 이것으로 인한 2분기 이후의 매출 정상화 요거는 확실한 거고요. 2분기 이후입니다. 그러면은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아시겠지만 2분기는 4, 5, 6월인데 4, 5, 6월 달 중에서 5월 달까지는 현재 활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달 한 달로 2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 채워줘야 됩니다. 당연히 턱없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은 기대치에 비해서 못 미치는 실망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실망감을 무시한 채로 미리 일단 끌어올린다라고 하면은 주의를 가져야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나타날 패턴입니다. 일단은 정상화 기대감으로 해서 3대 엔터사 전고점까지 혹은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실적이 나올 때쯤에서 어떻게 된다? 실망감. 현실에 못 미치는 정정합니다. 예상했던 기대치보다 좀 저조한 성과로 인해서 주가가 꺾이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이제 5월 말에서 6월 초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이 상황에서 5월 말 6월 초에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 행보를 거치다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거예요. 고가를 갱신한다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선에 근접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선, SM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선을 보시면 되겠는데 이 정도까지 나온 후에
결정적인 게 나옵니다. 결정적인 거라고 하면은 이제 기관의 기업 분석 리포트. 정확히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라고 하죠.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포장을 해줄 건데 그 포장이 바로 대형 미끼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서 같이 덩달아서 껴서 올라가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 될 겁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워낙에 사시사철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간에 공백기나 텀이 없는 컨텐츠 제작사예요. 안 그래도 컨텐츠 제작사나 컨텐츠 유통사, 배급사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띄어졌고 계속해서 띄어질 거라서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기관 수급에 의해서 끌어올려질 거라는 거죠. 이러면서 동시에 이전에 공매도 금지 나오기 전, 어디쯤이에요? 작년 상반기죠. 작년 상반기와 그리고 올해 초 공매도 금지가 실시되기 전에 나왔던 공매도 물량, 여기에 대한 쇼커버링이 이뤄질 겁니다. 물론 A 구간에서 나왔던 공매도 물량은 B 구간에서 공매도 쇼커버링이 이뤄졌을 거고, 그리고 C 구간에서 나왔던 공매도는 당연히 D 구간에서 쇼커버링이 이뤄지게 되면서 반등할 것이라는 거죠. 명분이 충분하고요. 흐름상, 구주상으로도 완벽합니다. 5월 옵션 만기 이후로 제약바이오가 한풀 꺾이게 됐고, 그러면서 떠올려진 게 이제 반도체와 엔터인데, 반도체는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핵심이고 기둥 역할이고, 엔터주는 기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채워주는 별미 정도의 포지션이라서 이 정도만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의 미국 공장 설립 과정에서 반사이익을 본다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웃기지도 않네, 반대쪽 의견이 많았었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나요? SK와 삼성전자의 효과로 인해서 낙스 효과가 코스닥 IT 반도체 쪽으로 옮겨지게 됐고, 소재 부품 장비라고 부르는 반도체 소부장 쪽이 주목받고 있죠. 이렇게 해서 5월 말 6월 초 코스닥 장세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기둥 역할의 업종은 증시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고요. 증시 상승만큼 체감은 안 되시겠지만 계속해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개별주 순환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정책도 계속해서 새롭게 나오고 나와 있던 게 묻히지 않게끔 재강조되는 타이밍이니까요. 이슈 체크하시면서 순환매 개념으로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대 엔터사도 5월 말 6월 초 순환에 올라탔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그 굶주린 배를 채워줄 수 있을 만큼의 상승률은 안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 한편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섹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클릭해서 타고 들어오실 수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타이밍이 어느 정도 맞춰진다라고 하면은 엔터주 같이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죠.